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길이다 라는 의미의 찬자가 되겠습니다. 길이다 라는 말은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죠. 현대 한국어에 들어있긴 하지만 좀 고풍스러운 표현입니다. 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길이다 라는 말을 칭찬하다 라는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해서 총 2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길이다 라는 의미의 이 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칭찬하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또는 잘한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통상 칭찬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한테 또는 동격인 사람한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떠받들어 칭찬하다 라는 뜻으로 예찬은 손 아랫사람한테도 할 수 있지만 손 윗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요. 또 칭찬과 달리 예찬은 무생물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위대함을 크게 떨쳐서 알리다 라는 뜻으로 황제나 왕이나 신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미하다는 찬양하다 또는 찬송하다 라는 말을 기독교의 구교, 가톨릭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 주로 가톨릭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찬송하다 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여 노래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기독교의 신교, 개신교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찬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게 칭찬하면서 라는 뜻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절찬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보다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크게 인기를 누리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칭찬을 스스로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사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말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극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아주 큰 말로 칭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길이다 라는 찬자의 반대말로는 깔보다 라는 뜻의 모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탄자가 되겠는데요. 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이라는 의미는 나무가 완전연소가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완전연소가 끝난 상태에서 완전 재가 될 정도로 타는 게 아니고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불이 꺼진 거를 우리가 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은 뭐 아무 나무로나 만들지는 않고요. 물론 아무 나무를 태워서도 숫이 되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신탄이라고 하는 활용용 그 숯은 주로 참나무로 만든다라는 거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탄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화력용으로 만든 숯을 우리가 신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석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탄 그러면은 석탄을 뜻합니다.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식물이 아주 고압의 지질 변화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연탄 종류의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석탄 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연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연탄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 소리 없이 연탄하면 무연탄을 뜻하는 겁니다. 무연탄은 탄화가 가장 많이 된 석탄이죠. 그 대신에 이제 열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갈탄은 탄화가 상대적으로 덜 됐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오지만 화력은 훨씬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탄광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완전연소를 시키면서 그 태우다가 중간에 숯 상태에서 이제 화력을 제거한 것인데 다공질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착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물질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수기라든지 또는 공기정화기라든지 이런 데 활성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탄소라고 하는 것은 숯 성분의 주성분이죠. 수소의 주성분인데 원자기호 12번으로 카본이라고 해서 기호를 C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탄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탄소를 가진 분자는 우리가 유기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탄소를 갖지 않은 분자는 무기분자, 즉 미네랄, 무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라는 원자 또는 분자 기호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포함해서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유기물을 얘기하고 우리가 전분이라고 하는 거죠. 탄산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물에 녹였을 경우에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청량음료에 압력을 가해서 강제로 이제 추가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 기관이 뚱뚱 붓고 혈관에 독성이 퍼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생체 무기로 생화학 무기로 탄저균을 이제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탄저병은 식물 쪽에서도 자라게 되는데요.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색에서 흑색 계통의 점이 생기면서 말라 죽는 그러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탄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가 이제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
그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판자를 살펴보겠는데요. 널따란 판자라는 의미의 판자가 되겠습니다. 넓은 목재라는 의미의 판자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도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판자 하면 얇고 넓게 켠 목재를 얘기합니다. 칠판이라고 하면 이 판자에 칠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초록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서 분필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칠판 하면 실제 원래의 칠판이라기보다는 학습용으로 쓰이는 또는 어떤 회의나 이런 때 판서용으로 쓰이는 그 판자를 모두 칠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칠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공지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서 판자로 만든 것을 얘기하고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점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연락처라든지 또는 무슨 물건을 파는 상점인지를 알려주거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판자를 얘기합니다.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또는 그 타자기에서 글자판을 배열한 그 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의 그 밑판이라든지 어디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서 있기 편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설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판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판은 현대 한국어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밟고 올라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다 무슨 일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밑바탕으로 삼는 것을 발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누각의 이름을 써서 표시한 판자를 얘기하고요. 널빤지라고 하면 이 판자를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널빤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빤자가 실제로는 요 판자죠. 판자가 빤자로 바뀐 겁니다. 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칠판이 나왔지만 칠판에 글씨를 쓰는 것 또는 칠판에 쓰여진 글씨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자는 얇고 넓게 켜진 목재라는 측면에서 기둥이라는 말을 그 상대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상대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로 조성되고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글 단어가 어떻게 풍부해지고 또 그 파생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